안녕하세요.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중추신경계 모형 만들기 해봤었죠? 예,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한 친구들도 그렇고 온라인 영상으로 보내준 친구들도 그렇고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하면 일단 그 모형 중에 단뇌,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 척수 길게 생겼던 그 부분은 제일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뇌가 붙어야 되고 마지막 커버에 대뇌가 2개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황이죠. 소뇌하고 대뇌 사이에. 그래서 그게 제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뇌, 대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덮으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중추신경계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구나를 알고 그렇게 덮어놓고 파일에 보관을 해놓도록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파일 검사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154페이지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자, 일단 우리 계속 뉴런 얘기했었고 신경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극이 주어지면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하고 반응기에서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반응이 뭐냐 자극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자, 그랬을 때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2가지 움직이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2가지 움직이는 경우, 반응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하는 이것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4페이지 도입 영상 한 개 보고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몸이 저절로 떨리네. 다 같이 신나게 움직여봐요. 2가지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자극 전달의 경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첫 번째, 추워서 막 콧물도 흘리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몸이 저절로 떨리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 봐요 라고 하면서 뒤에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 행동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저절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2번째는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움직이느냐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154페이지 책에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반응이란 우리가 계속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한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그래서 반응이 정확하게 뭐냐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반응이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몸이 나타내는 행동을 우리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감각기관에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죠.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면 그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 중추신경계로 전달된 명령이 반응기로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극이 주어지면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그럼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으로 가죠. 그럼 연합뉴런이 있는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합니다. 뇌 또는 척수에서. 그죠? 그러면서 운동뉴런 쪽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반응기관으로 반응기 또는 반응기관으로 전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 한다?
반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도입 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그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의식한다는 건 뭐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생각을 하려면 우리 생각하는 중추신경, 뇌 중에 뭐 있었죠?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뇌에는 대뇌, 소뇌 사이, 간뇌, 그 다음 눈하고 관계된 중간뇌, 그 다음 연수,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인 명령, 판단하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뇌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의식적인 반응은요, 대뇌에 전달됩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는 이걸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더라.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거기 지금 보니까 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따르는 건 의식적인 반응이더라. 그런데 주전자가 막 끓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손을 딱 갖다 댔어. 아, 뜨거! 하면서 손을 떼죠. 그때는 생각하고 손 뗍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아, 손 딱 댔는데 이거 뜨겁네. 그럼 이제 손을 떼야 되겠네 하고 손을 떼면 그때는 이미 손 다 익어서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손을 뜨거운 거에 닿았을 때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손이 떼집니다. 이거는 뭐 대뇌로 도달하기 전에 척수에서 이미 대뇌로 가기 전에 척수에서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없이 생명과 관계된 행동들, 이런 것들은 뭐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더라.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행동 차이를 알겠어요? 반응은요, 대뇌가 관여하는 거고요. 반사, 빠르게 일어나죠? 이거는 대뇌가 아니라 대뇌까지 가지 않는다. 척수에서 연결하더라. 그런데 이 무조건 반사는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지 무조건 척수가 또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 무조건 반사는 그럼 척수 이외에 또 어떤 중추신경계가 관여를 하는지 뭐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의식적인 반응하고 무조건 반사의 차이, 그거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고요. 그 밑에 있어요. 자, 보면요, 의식적인 반응, 아까 주전자에 물 따르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눈이 주전자를 보고, 그죠?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때는 시각신경이겠죠. 그러면 이제 대뇌로 나 물 먹고 싶다, 주전자 봤다, 대뇌로 전달이 되고, 그럼 그 명령이 다시 또 척수 운동신경을 거쳐서 팔의 근육에 전달이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경로 보면, 자, 봤어요. 눈을 통해서 대뇌로 가서 척수로 팔을 움직이게끔 명령을 내리면 반응기인 근육이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뇌가 영향을 주더라, 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척수를 거쳐서 대뇌 갔다가 다시 척수를 거친다, 요거고요. 자, 근데 무조건 반사는요, 아 뜨거 지금 합니다. 아 뜨거, 빨리 떼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 이거는 감각신경, 손에 이제 감각이 닿였어요. 그랬을 때 아 뜨거니까 뭐 대뇌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죠? 그래서 중간 경로인 척수에서 바로 움직이게끔 근육에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니 빠르게 손이 떼지더라. 이걸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빠르게 행동이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움직임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 정리는 우리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 156페이지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실험 1, 무릎 반사 확인하기. 실험 2, 의식적인 반응 확인하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용어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반사와 반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일단.
자, 글씨가 작아서 선생님이 일단 PPT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표는 자극이 신경에 전달돼서 반응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고 자극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준비물은 첫 번째 고무망치, 망치, 그 다음 의자, 눈 가리개, 책상, 그 다음에 50cm 플라스틱 차. 요거는 이제 의식적인 반응 실험 2에서 쓸 거고요. 첫 번째입니다. 무릎 반사. 두 사람이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쭉 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고무망치로 무릎, 그 앉아있는 눈 가린 사람의 무릎뼈 바로 아래, 여기 무릎 만져보면 여기 약간 오목하게 무릎뼈 튀어나온 거 말고 그 밑에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볍게 살짝 쳐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장난친다고 이제 세게 때리면 잘못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짝 그냥 이렇게 싹 건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자기도 모르게 일단 눈을 가렸으니까, 눈을 가리는 이유는요, 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때리는지 모르게끔 눈을 가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파인 부분을 딱 때렸더니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쑥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무망치라 그랬죠. 뭐 센 거, 뭐 딱딱한 걸 이런 걸로 때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쳤을 때 다리에서 올라가는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때의 경로를 지금 보기에 6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서,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이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눈을 가렸어요. 그죠? 그러니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무릎을 이렇게 탁 때렸더니 나도 모르게 다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뇌가 관여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기의 용어 중에 이제 필요 없는 용어는 어떻게 될까? 대뇌는 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 필요한 것만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극 화살표, 감각신경 화살표, 척수 화살표, 운동신경 화살표, 반응, 이렇게 해서 대뇌 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무릎 반사,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의식적인 반응 확인하기. 또 이번에도 짝이에요. 두 명이 짝을 이뤄서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팔을 책상에 얹은 후, 이게 팔에 힘 빼란 얘기입니다.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준비를 딱 합니다. 무슨 준비? 잡을 준비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50cm 자의 끝을 잡고 앉은 사람은 0점 조절을 합니다. 앉은 사람이 그 자의 0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자를 든 사람이 예고 없이,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 번째, 예고 없이 떨어뜨립니다. 예고하면,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경로의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예고 없이 떨어뜨리면 앉아있는 사람은 그 자만 보고 손가락으로 탁 잡으면 돼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 뭐죠? 자를 발등에 떨어뜨려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 자, 자를 이렇게 놓는 사람은 그냥 힘 빼고 싹 나와야 되지, 이거를 뭐 밑으로 일부러 아래쪽으로 탁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중간고사 시험 쳤죠? 자유낙하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은 사람이 어디를 잡았느냐, 눈금을 확인을 해서 실험을 한 3번 정도 해서 평균을 내봐라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눈을 가리고 소리를 들었을 때, 자, 그래서 5번이죠. 그게 땅 소리와 함께. 그러면서 또 3번의 실험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반응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뭐 그거고, 일단 평균 내면요. 한번 봅시다. 요건 하나의 예시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잡았을 때랑 소리를 듣고 잡았을 때랑 어떻게 될까요? 평균값을 냈더니 보고 잡을 때가 듣고 잡을 때보다 쪽 눈금이
짧죠? 그럼 그 얘기는 더 빨리, 시각이 더 빠르게 작용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거는 2번입니다. 2번. 자, 요거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을 때, 소리를 듣고 잡을 때 반응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자. 자, 보고 정리합시다. 자, 눈으로 보고 잡을 때는요. 자극이 주어지면 눈으로 봅니다. 그럼 시각신경이 신호를 모아서 대뇌로 보내주지요. 자, 이때는 이제 눈이니까 척수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아래쪽에서 지금 자극이 받은 게 아니니까 눈이니까. 그래서 시각신경에서는 척수 거치지 않고 대뇌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손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니까 보내주는 명령은요. 그렇죠. 척수 쪽으로 보내줘서 운동신경이 받아들이면 손이 움직여서 반응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귀 쪽은 지금 척수는 밑에 있고 귀 쪽은 뇌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어요. 땅 하면 자극이 귀로 가고 청각신경이 모아서 대뇌 쪽으로 바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판단해서 척수 쪽으로 손이 움직여야 되니까 신호를 운동신경으로 보내주면 손이 움직여서 또 반응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3번입니다. 실험 1과 2의 차이는 뭘까요? 자, 우리 보기 전에 뭐라고 하면 돼요? 대뇌가 관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거죠. 그럼 대뇌가 관여를 할 때는 대뇌까지 가야 되니까 반응 경로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대뇌까지 경유하지 않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척수만 거치면 되니까 반응 경로가 짧겠죠. 그래서 경로의 차이가 있더라. 반사와 반응은. 그렇죠. 반응 경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그래서 155페이지입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은 어떤 경로로 일어날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이 나와 있죠. 보면 감각기관, 대뇌, 반응기관 이렇게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뉴런은 동그라미는 신경세포체, 긴 시옷 모양은 축삭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각 뉴런은 우리 그때 앞에서 봤지만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뭐 그런 그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뇌 또는 척수에 있는 그 중추신경계에 있는 연합 뉴런은 좀 짧은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운동 뉴런은 좀 긴 형태로 뉴런이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러면서 그 자극이 반응까지 나타날 때의 경로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라.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지금 보니까. 그죠? 대뇌를 거치는 경로도 있을 거고요. 척수만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 감각은 우리 아까 그 실험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척수를 거치지 않다가 움직일 때는 척수를 거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받아들일 때부터 척수를 거쳐서 대뇌에 갔다가 또 척수를 거쳐서 다시 반응하는 뭐 요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그 반응 네 가지를 보면서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반응 가나다라가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를 토의하고 그림에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해보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나다라를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로 구분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발표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를 보고 우리가 대강의 경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이걸로 한번 구분을 먼저 해봅시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뗀다. 아, 뜨거!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생각하고 손 떼는 거 아니죠. 그럼 이건 뭘까요? 그렇죠. 무조건 반사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면 일단 어둡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을 더듬어서 그래서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스위치를 켜겠다라고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다.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보고 판단해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응기관에서 손이 움직여서 막아내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라.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보고 무서워서 또는 뭐 보고 어떤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의식적인 눈을 찡그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다라 일단 구분하면 가는 무조건 반사, 나다라는 의식적인 반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다라의 경로,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의 경로를 우리 지금 위에 요 그림 보면서 좀 색깔 다르게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은 이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는 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어두운 방에서 손 더듬어서 스위치 켜는 거 연두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골대 날아오는 공, 골키퍼가 막아내는 건 파란색.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눈 찡그리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요런 형태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척수, 대뇌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도 그 경로에 따라서 척수 거쳤다가 다시 척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 거치지 않고 받을 때만 척수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를 둘 다 거치진 않지만 대뇌는 거치는, 그래서 판단하는 형태, 뭐 요런 형태 여러 가지가 있더라. 요거를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경로 색깔 다르게 해서 반드시 정리를 좀 해놓고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 우리 무조건 반사는 계속 지금 척수 반사만 얘기를 했었어요. 척수를 거친다. 그런데 진짜로 척수에서만 관여를 하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 무조건 반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 그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하고 155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해보기 밑에.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할 때 나타나는 빠른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선생님 지금 필기가 안 돼서 여러분들은 좀 해놓습니다.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인 반응이더라. 그래서 번호를 붙여보세요. 첫 번째 척수, 2번 연수, 3번 중간뇌 등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각각 1번 척수 반사, 2번 연수 반사, 3번 중간뇌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에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차이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뇌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거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더라. 그랬을 때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인 반응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뇌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지금부터 우리 활동지 정리합시다. 자, 활동지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시험 전에 줬던 활동지 2장 중에 그 대뇌 그림 그려져 있는, 중추신경계 그림 그려져 있는 두 번째 활동지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활동지 밑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이제 그 부분 남았는데 그거 정리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찍어서 선생님한테 비밀 댓글로 보내주면 됩니다. 글씨 좀 예쁘게 정리해서 쌤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 먼저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정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의식적인 반응은요,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의식적인 반응 먼저 정리하고 선생님이 또 무조건 반사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왔던 거 뭐 있었어요? 주전자, 물 따르는 거. 그죠? 주전자의 물 원하는 만큼 따르기. 또 뭐 있었죠? 해보기에 스위치 누르기 뭐 있었고요. 공 막아내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면서 눈 찡그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등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 경로는요. 선생님이 아까 척수 거치는 것도 있고 안 거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어쨌든 판단해야 되니까 대뇌는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일단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감각기관에 도달을 하겠죠. 각각 맞는. 그러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럼 감각신경에 있는 감각뉴런이 전달을 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척수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괄호를 좀 쳐주세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판단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대뇌로 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도 척수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죠. 만약에 눈, 뭐 청각과 관계된 거, 눈과 관계된 반응은 척수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괄호를 좀 쳐주고요. 척수. 그러면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 기관으로 적절한 명령이 전달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반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대뇌를 거친다. 대뇌의 판단이 필요하다. 요거였습니다. 그럼 무의식적인 반응인 무조건 반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의는요. 핵심 용어, 그렇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요거죠, 그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의식적인 반응과 반대. 그럼 무의식이죠, 그죠? 무의식적인 반응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하더라. 자, 그랬을 때 반사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뭐? 척수반사, 그 다음에 연수반사, 그 다음 중간내 반사. 예시는 뭐 구체적인 거니까. 뜨거운 물체에 손 닿았을 때, 아, 뜨거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아픈 거, 뾰족한 거에 뭐 닿았을 때, 아야! 하고 저절로 손 떼는 거, 뭐, 그죠? 닿았을 때. 자, 그 다음 우리 실험에서 뭐 있었죠? 무릎 반사. 뭐 이런 것들 있었죠. 등 해놓읍시다. 나중에 요거 무조건 반사, 중추 정리 또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응 경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대뇌 안 거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자극이 주어지면 일단 각각의 감각기관으로 갈 겁니다. 그럼 감각신경을 통하겠죠? 그런데 중추가 어디라고요? 척수 또는 연수 또는 중간뇌. 이게 차이죠. 그죠?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거치면 명령받아서 반응기관에서 반응을 하게 되더라. 그럼 요거 포인트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반사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척수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정리를 좀 할 건데, 일단 척수 반사. 반응 중추가 척수도 있고 연수도 있고 중간내도 있고 각각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척수 반사의 예는 무릎 반사. 요거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외에 뭐 손 떼는 거, 아야. 그 다음에 뭐 아 뜨거, 뭐 이런 것들, 급한 행동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게 중요하죠.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는 형태. 그거를 우리가, 그거의 대부분은 척수에서 명령을 내려주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수 반사는요. 일단 연수가 뭐 하는지를, 뭐를 담당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쉽죠. 심장, 호흡, 소화, 생명활동과 관계된 거라 그랬어요. 그거와 관계된 그런 반사적인 행동이 뭐가 있을까? 쌤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나? 에치! 기침, 이치! 또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재채기. 그 다음에 잠 올 때 하품. 이거 생각하고 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뭐 맛있는 게 보였을 때 침이 나도 모르게 질 흐른다든지, 그 다음에 무서운 거 보고 침 줄줄 흐르는 침 분비도 소화와 관계된 소화 얘기니까 연수에서 명령을 바로 내려주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뇌는 뭐 하는 애였죠? 그렇죠. 눈, 동공의 움직임, 그 다음 안구 운동, 동공의 크기 조절, 요걸 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공 크기 변화,
눈의 움직임, 눈알,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눈알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건 대뇌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뇌에서 저절로 그 중간에서 빠르게 조절을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뉴런과 신경계 4-2 부분 끝났고요. 이제 4-3으로 넘어갑니다. 4-3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4단원에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라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지금 B조는 시험 전에 미리 프린트 줬고요. 활동지. 그 다음 A조는 이제 곧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 거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 혹시나 분실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밴드에 올려놓은 파일 받아서 프린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비밀 댓글로 과제 올려주세요.